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치 양극화 검토, 왜 세상의 정치 지형은 양극화되어 가는가 보고서 발췌본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나라의 양극화가 어떻게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지, 특히 네 가지 축, 그러니까 엘리트와 대중, 이념과 감정, 미디어 소비, 그리고 경제적 기반,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양극화라는 게 그냥 의견이 다른 걸 넘어서요. 이념적으로 거리가 확 멀어지고 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나 미움 같은 거,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죠. 그게 커지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자료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양국 모두 정치 엘리트들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더 양극화되어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엘리트들의 말이나 행동이 대중의 양극화를 이렇게 끌어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념 자체가 공화당의 우경화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거랑 정서적인 반감, 이게 둘 다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은 KDI 보고서 같은 데서도 지적하듯이 이념적인 차이 자체보다는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다. 이런 식의 아주 극심한 정서적 적대감. 이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정서적 적대감이요? 그게 이념 차이보다 더 세다니.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좀 신박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저들, 이 감정적인 구도가 양국 모두에서 양극화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 정서적 골이 더 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런 양극화에 또 기름을 붓는 게 미디어 환경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미국은 특정 정파 뉴스 채널, 폭스뉴스냐, MSNBC, CNN이냐 이런 선호가 뚜렷하고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친구나 가족 같은 지인 네트워크의 정보를 더 의존한다. 이른바 네트워크 부족주의 현상, 이것도 언급되더라고요. 자기 주변 사람들 말만 믿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랑 생각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정보를 나누는 경향인 건데, 근데 한국은 미디어 환경이 정말 독특해요.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뉴스를 뭘로 보냐 물었더니 유튜브가 51%였어요. 이게 조사 대상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와, 51%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물론 조중동 대 한겨레 경향 같은 전통적인 정파 언론이나 네이버다운 같은 포털도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유튜브의 영향력은 정말 한국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양국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그 반향실 효과 속에 갇히기 쉽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군요. 미국 자료에서는 심지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어느 편이냐가 정보 판단에 더 중요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용자의 기존 생각, 편견을 더 강화하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와요. 극단적인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확산될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건 정말 당신이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가 당신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 보고서는 양국 모두에서 이런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인 분열로 이어지는 모습은 또 달라요. 미국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 수준, 그러니까 대졸이냐 아니냐, 아니면 어디 사느냐, 도시냐 농촌이냐, 그리고 인종, 이런 것에 따라서 정치적 분열선이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하. 반면에 한국은 오래된 지역주의 구도 있죠? 영남, 호남. 여기에다가 노년층하고 청년층 간의 세대 갈등, 이게 경제 문제랑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향이 더 강해요. 세대 갈등이요? 네, 청년 세대는 주거나 취업 문제, 노년층은 또 빈곤 문제 같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각 세대의 정치적인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자체보다는 정치 엘리트나 미디어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지 그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정파적인 대립을 위한 소재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양국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면요. 미국과 한국 모두 정치 엘리트가 주도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런데 그 강도는 어쩌면 한국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미디어 환경은 양쪽 다 분열되어 있지만 한국의 그 압도적인 유튜브 중심성,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는 거. 그렇죠.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안은 양극화의 연료가 되는데 그 분열 양상은 미국은 교육, 지역, 인종 중심으로 한국은 지역과 세대를 척으로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정치적 분열이 그냥 정책 선호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의 감정 또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가 던지는 질문을 당신과 함께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 접근성을 막 높여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오히려 우리를 각자의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갇혀있는 거품 속에 더 가두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당신의 기존 관점과 비슷한 정보만 보여주는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분열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찾고 또 소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